한국장 접수 이후로 PPT 멤버들의 사태가 약속이라도 한 듯 더욱더 추락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비단 소심한의 채널만이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참조하시면서 이 PPT 사태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고 계신다라는 건 이 사회 정의 구현에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너무 인색적인 비난, 이 멤버들에 대한 인격적 모독은 그래도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의 구현을 하고 싶어서이지 마녀 사냥을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작금의 사태에 대해 PPT 멤버들에 대한 행태는 템퍼링과 연결 지어지면서 공범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더기버스 안성희 씨에 관한 의혹, 그럼에도 멤버들은 안성희 씨의 생일 축하까지 해주는 이런 작금의 사태. 참 고구마 먹은 듯 속이 답답하지만 원래 어려운 분쟁일수록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PPT 멤버들의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느냐. 제2의 PPT 사태를 막아야 한다라는 음반 레이블 협회에서 지금 계속하여 세미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 제2의 PPT 사태를 막아야 한다. 업계의 템퍼링 사태, 예전부터 지금까지 비일비재해왔던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야만 한다. 얼마나 업계의 피해가 막심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면서 쏟아지고 있는 상태겠습니까? 그만큼 PPT 멤버들이 참 이 템퍼링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아주 의미심장한 변호사의 글이 올라왔어요. 서유경의 컨텐츠 공정계약, 템퍼링 브로커와 연예인의 책임전가 딜레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PPT 사태로 촉발된 템퍼링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템퍼링 재발 방지 제도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표준계약서 개정에 물꼬가 트였다. 국회도 템퍼링 방지를 위한 입법을 준비한다. 하지만 제도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궁극적인 템퍼링 근절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템퍼링에 관한 연예인의 생각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템퍼링 브로커와 연예인의 딜레마적 관계를 살펴봤다. 브로커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게 굉장한 핵심 맥락이거든요. 이 맥락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 맥락을 바탕으로 이 브로커는 템퍼링의 매개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속사 몰래 연예인에게 접촉하여 원래 있었던 소속사를 배신하도록 꿰어냅니다. 이 브로커는 해당 연예인이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을 설계해주고 템퍼링에 성공했을 때 새로운 소속사나 연예인으로부터 수익을 받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템퍼링을 통하여 멤버들을 빼낸 뒤에 다른 소속사에 소개를 시켜줄 경우 그 소속사로부터 또는 연예인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브로커 역할, PPT 사태를 적용해 본다면 누가 여기에 속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오기재라는 별명이 붙은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지금 이 대목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브로커라고 명칭하는 건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로 예상을 하시면서 이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연예인이 소속사를 변경하는 것에 실패하더라도 이 브로커는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브로커에게 템퍼링이란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전속계약 분쟁에 휩싸이는 것은 연예인과 원 소속사일 뿐이기 때문이다. 브로커들은 그저 판만 깔아주면 된다. 템퍼링 과정에서 연예인은 원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소속사는 이를 죽기 살기로 방어한다. 어디서 많이 봤던 흐름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건 되든 말든 브로커는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잠적하고 있는 상태죠. 자, 이때 브로커는 연예인에게 표준계약서를 악용하는 방법론 템퍼링 공략집을 제시한다. 템퍼링 공략집에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라도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 정말 소름 돋습니다. 뭔가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애시당초 이 템퍼링 사태를 딱 정조준하고 말을 했던 이유가 이미 업계에는 이러한 흐름이 유명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표준계약서를 악용하는 템퍼링 공략집까지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연예인은 독자적 활동을 하며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고 본안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브로커는 이를 성사시켰다며 이익을 얻게 되죠. 가처분이 기각되면 전속계약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을 악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처분이 기각됐어도 전속계약의 효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지금 PPT 멤버들이 가처분 소송을 걸었지만 기각 처리가 됐고 항고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속계약의 효력은 남아있죠. 자, 이때 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속사는 반드시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소속사는 연예인의 명시적인 의사표명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소속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신체적 건강 문제를 들거나 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해요 라고 호소하면서 태업을 하거나 일을 대충대충 하는 거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면서 활동을 거부하면 소속사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서상 이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연예인에게 빨리 가서 촬영하고 노래하고 음반 내라 강요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예인이 원래 소속사를 놔두고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몰래 활동한다라고 가정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소속사가 해당 연예인을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절대 쉽지 않다고 해요. 새로운 소송을 하게 되면 그 소속사는 피가 마르는 또 다른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이 몰래 아직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서 전속계약 효력이 남아있는 상태여도 이거저거 꼬투리 잡으면서 활동 안 하다가 몰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활동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법적 소송을 하면 소속사는 또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소속 연예인의 숫자가 적은 중소형 기획사일수록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는 점을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획사들은 폐업의 위기까지 처하게 되는 순간 적은 합의금이라도 오가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형 기획사를 노리는 브로커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죠? 지금껏 소씨가 말씀드려왔던 내용, 예측들이 어느 정도 들어맞고 있구나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의 템퍼링 사태는 정준 대표님의 자금이 마를 때까지 피가 마르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지는 소송전 싸움을 통하여 결국 적은 합의금으로 대충 전속계약 효력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글이 올라와요. PFT 멤버가 팬덤도 인지도도 국내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럼에도 급하게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들을 빠르게 벌인 이유는 상식적으로 통수를 치려고 해도 인지도, 팬덤 확보부터 해야 하는데 밥그릇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급하게 단체로 꾀병을 부리고 무단 숙소 이탈을 하고 가처분 소송을 하고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냐. 즉 빠르게 통수를 치며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의 이유가 존재했었다라는 거다. 그런데 만약 빠르게 뒤통수를 친다면 이득을 보는 쪽은 실제로 따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이 사건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굉장히 촌철살인적인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뒤통수를 쳐야만 하고 전홍준 대표님이 자금이 마를 때까지 소송전을 끌고 가면서 멤버들의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전속계약 효력이 해지되는 그 상황이 빨리 왔을 때 득을 보는 건 바로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또는 템퍼링의 배후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멤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빌보드 차트에서 차트 아웃했습니다. 순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미 그 시간발은 다 끝나버린 거죠. 사실상 이 멤버들의 빌보드 차트에 노래가 진입되어 있을 때 이 멤버들이 뭐 가처분 인용을 하건
소송을 이어나가면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이 합의금 받고 합의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빨리 끝낸 뒤에 이 멤버들 그 노래를 가지고 아마 해외 활동을 하려고 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전홍준 대표님은 법적으로 너무나 잘 방어를 했고 거기에 데이비드 용과 싱가포르의 엄청난 투자자들이 수백억 원의 투자를 하면서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 소속사가 오히려 브랜드화되고 많은 대중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연호하게 됩니다. 이 멤버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이용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많은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되돌려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가 있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을 아마 목표로 했지 않나. 그래야 자신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전홍준 대표님의 자금이 말라갈 때, 관심이 끊겼을 때 빨리 합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어그러지게 된 거죠. 좀 더 읽어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그래서 템퍼링이 발각되면 해결이 되는 거냐?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은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요. 이 브로커의 존재는 연예인이 말하지 않으면 들킬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템퍼링 때문에 소속사와 소송을 하고 있는 연예인은 브로커의 존재를 밝힐 수 없다고 해요. 만약 템퍼링 의혹이 제기되어 연예인이 내심 후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템퍼링 사태에서 해당 연예인은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소송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형사상 책임 때문에 연예인은 더욱더 주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와, 정말 소름 돋죠? 너무 똑같습니다. 피프티 멤버들이 설사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템퍼링을 공모했다 하더라도 또는 워너뮤직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배우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프티 멤버들은 발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체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제기하는 가처분 소송은 템퍼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저 가처분 소송 수중에서 종료가 되겠지만 이게 만약 이들이 사실 안성희 씨가 또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템퍼링 하라고 알려줬어야 하는 순간 이들도 공범자가 되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만약 연예인과 브로커가 템퍼링을 모의한 것이 밝혀지면 원 소속사는 해당 연예인과 브로커를 형법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의 범행 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피프티 멤버들이 끝까지 아니에요. 저희는 주체적으로 자신들만의 주장으로 지금 전속계약 해지하고 싶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은 그러면 도대체 너희들의 주체적인 생각이 뭔지 좀 들어보자. 만나자. 연락하면 멤버들은 연락을 안 받는 거죠. 아니 누가 봐도 템퍼링 사태이고 지금 피프티 멤버들을 보고 제2의 템퍼링 사태를 막아야 된다라고 나라에서도 법원에서도 심지어 음반 레이블 협회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 멤버들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고발 당하기 쉽지 않아서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 만약 연예인과 브로커가 형사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 이들은 더 이상 한 배를 같이 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면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임죄, 공동정범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으면 브로커는 소속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이 사건에 얽히는 건 억울한 오해다. 무죄의 항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저 나는 이들을 정신적으로 케어해줬을 뿐이다. 상담만 해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당 브로커가 템퍼링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고 기존 소속사를 배신하고 새로운 소속사를 찾은 건 문제가 된 연예인의 단독행위라는 말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무죄의 항변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해당 연예인이 배임의 단독 정범이 되어 혼자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템퍼링에 대한 모의가 밝혀졌는데 브로커는 아니다. 난 얘네가 소속사 문제로 힘들어해서 그냥 상담해줬어. 라고 무죄 항변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템퍼링을 적극 주도한 것이 연예인 당사자들, 피프티 멤버들 본인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다른 경우에는 템퍼링의 증거가 워낙 명확하여 공범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정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법적으로 다툰다라고 해요. 공범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교사범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교사범은 남을 꿰거나 부추기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종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일을 말해요. 자, 근데 쉽게 말해서 정범은 이제 주체적으로 한 사람이고 종범은 이 사태가 범죄인지를 알고 가만히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브로커가 연예인을 배임의 정범으로 몰고 자신은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피프티 멤버들이 주도했고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그냥 상담해주고 뭐 너희들의 선택이 그렇다면야 라면서 지켜봤다라고 해버리면 자, 종범이 되는 형량은 정범, 주체적인 연예인들보다 형량이 감경된다고 해요. 이거 딱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최근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지금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는데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난감해하고 있다라는 건 글쎄요. 이 피프티 멤버들이 템퍼링에 가담했다라는 증거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나는 그냥 상담만 해줬어요. 라면서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거 피프티 멤버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템퍼링이 만약 발각됐다면 연예인은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 해당 연예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소송의 패배까지 거의 확실하다. 원 소속사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권을 갖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이 아니라 별도의 위약벌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연예인은 여론의 거센 비난도 덤으로 받게 된다. 템퍼링이라고 발각되면요. 연예인은요. 가처분 신청이건 본안소송이건 그냥 다 패소 그리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태를 피프티 멤버들이 딱 한번 접목을 해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안 그래도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이들이 템퍼링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만약 자신은 방조했을 뿐이다. 상담한 게 다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이 멤버들 상상도 안 됩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최악은요. 보통 템퍼링이 실패할 경우 대부분의 브로커는 연예인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브로커를 브로커라고 부르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이는 물증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 템퍼링 도중에 굳이 이중계약서 같은 증거를 남기는 허술한 브로커는 별로 없다. 증거가 없다면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것 또한 쉽다. 연예인은 템퍼링에 응할수록 약점이 늘어난다. 템퍼링이 실패하면 그 상처는 오로지 연예인과 원 소속사만 받게 된다. 연예인이 브로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브로커가 연예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쉽다. 브로커는 절대 연예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소름 돋죠. 지금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싹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 템퍼링 사태를 빨리 진행하려 했었던 것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이득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왜냐하면 워너뮤직과도 또 나아가서는 해외 기업들과도 빌보드에 는 기사를 봐도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는 이 멤버들을 소속사 없이 직접 연결시켜주는 아티스트와 음반사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일을 우리 더기버스가 맡고 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약간 브로커 같지 않습니까? 소속사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이미 자처한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런데 만약 지금 6개의 민형사상 고소를 받고 있는 안성희 씨가 최악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전홍준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멤버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라면서 증언을 해버리면 순간 더기버스 안성희 씨는 나는 사실 그냥 상담만 해줬다. 그런데 저 멤버들이 소속사를 나가고 싶어 했다. 라는 증언과 그런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을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냥 피프티 멤버들이 전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작금의 사태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이 저걸 다 뒤집어 쓰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누가 아이고 피프티 멤버들 불쌍하네, 저 멤버들도 이용당했네, 아이고 안쓰럽다라고 하실 분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피프티 멤버들 정말 템퍼링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요, 처음부터 저런 사태에 대하여 사례를 찾아보고 조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 그럴 정신없이 진행된 이유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 안성희 씨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나 정신없이 가스라이팅과 상황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막 빠르게 밀어붙이면서 했겠습니까? 오죽 바빴으면 이들이 단체 꾀병과 무단 이탈과 가처분까지 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래서 전홍준 대표님은 아무래도 멤버들이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왜였을까요? 지금 보면 이 피프티 멤버들 심각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시안 대표님 생신 축하드려요.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피프티 멤버들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 프로듀서 시안에게 썼던 생일 축하 메시지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건요, 이 멤버들 방송에 등장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차도 팔고 시계도 팔아서 멤버들을 뒷바라지 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죠? 다들 알고 계시죠? 아 그랬냐? 차를 바꿀 때가 되셔서 그러셨나 보다.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던 멤버들이 정작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에게는 대표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면서 생일 축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당시 때요. 전홍준 대표님에게 생신 축하드리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을까요? 저는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멤버들이 안성희 씨에게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의지하게 된다라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면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얼마나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심지어 숙소에서 탈주하고 나서 이렇게 더기버스의 사무실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멤버들은 모종의 회의를 하고 아마 안성희 씨에게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하트까지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제가 볼 때는 안성희 씨 궁지에 몰리면 최후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준비했을 거예요. 결국 이 멤버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겠죠. 특히나 이 브로커들 사태를 보면요, 대부분의 브로커들은요 어떻게 되느냐, 퇴사 이후 바로 동종업계로 이직하면 발각되기 때문에 제3의 회사로 위장 취업을 시키기도 한다. 명의만 등록해 놓고 일은 경쟁 회사에서 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쉽게 말해서 이 브로커들은요, 지금 더기버스 안성희 씨의 손승연 씨처럼 손승연 씨가 원소속사에서 나와서 더기버스로 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 브로커가 아니라 그냥 소속사를 이적한 거다. PFT 멤버들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도 나와봤더니 안성희 씨가 많이 도와줘서 마침 더기버스로 이적했다. 그러면 템퍼링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성희 씨가 과연 지금처럼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이 멤버들을 위한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